저는 이 비법을 오랫동안 비밀리에 간직해왔습니다. 온라인에 공유하거나 널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 가족들에게만 이 지침을 따르도록 일러주었죠. 제가 이기적이어서나 이 비법을 갑올처럼 여겨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만약 이 비법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산업에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저렴하며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부엌에 항상 있는 것들이 때로는 빼곡히 적힌 처방전 못지않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거워지는 약봉투 옆에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앞으로의 날들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 푼, 두 푼 모으고 심지어 평생 모은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위한 희망을 붙잡으려 하지만 결국 피로와 무력감의 연속인 날들을 보내는 가족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생강 한 조각만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게, 정신을 더 맑게,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계의 필독서이자 걸작인 동의보감의 저자, 명예허주는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노인은 1년 내내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의원에서는 생강을 구급보물로 여겨 왕족이나 귀족만이 몸이 허약해지거나 날씨가 변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을 끊거나 현대의학에 맞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연적이고 안전하며 매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더함으로써 나이가 들면서 점차 쇠약해지는 몸을 데워주는 작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에 함유된 유익한 활성 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강차를 제대로 끓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으로 끓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끓여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이 마셔야 하고 누가 적게 마셔야 하는지, 가장 좋은 음용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한국인 90%가 생강을 사용하며 저지르는 실수와 같은 중요한 주의 사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체질에 맞게 안전하고 주도적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뜬소문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한국 및 해외의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 하나가 다가오는 추운 계절에 더 편안하고 건강한 날들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느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는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생강차 한 주전자 끓이기 전에 부엌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건강에 최고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각 단계를 꼼꼼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단계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이 얻는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물 3리터에 신선한 생강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생강차를 진하게 마시면서도 매일 마시기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황금 비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끓이기 전에 생강 껍질을 깨끗이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단하고 거친 껍질에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그 얇고 약간 거친 껍질에는 속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폴리페놀, 즉 천연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생강의 중요한 영양소 중 거의 3분의 1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꼭 껍질을 그대로 두고 아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생강을 물에 약 15분간 담가두어 오래된 흙이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 솔로 가볍게 문질러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절대 잘라내지 마세요. 다시 쓴 후에는 생강을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썰면 생강이 뜨거운 물과 더 많이 접촉하여 끓이는 과정에서 활성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생강차의 효능을 결정하는 단계인 끓이기로 넘어갑니다. 얇게 썬 생강 전부를 압력솥에 넣고 물 3리터를 부어주세요. 압력솥을 불에 올리고 중불로 가열하다가 솥이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것이 바로 내부 온도가 일반 냄비로는 도달할 수 없는 100도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20분 더 끓여주세요. 이 시간은 생강이 가장 강력하게 변화하는 시간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불을 끄고 솥이 자연스럽게 김이 빠지도록 둔 후 뚜껑을 열면 됩니다. 진하고 강하며 따뜻한 향이 확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때 생강물은 평소보다 훨씬 진한 노란색을 띠는데 이것이 바로 생강의 활성 성분이 강력하게 추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생강 건더기는 걸러내고 즙만 남기면 됩니다. 약간의 단맛을 좋아한다면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꿀은 물이 40도 이하로 식었을 때만 넣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꿀에 있는 많은 귀한 성분들은 고온에 매우 민감해서 물이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그 영양소들이 파괴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단지 조금 다른 끓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이는 바로 온도에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압력 환경에서 1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끓일 때 유익한 활성 성분의 양이 일반 냄비로 끓일 때보다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강에는 특유의 맵고 따뜻한 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활성 성분이 있습니다. 진저롤이 일반적인 온도보다 높은 열에 노출되면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고 몸을 데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활성 성분인 쇼가올로 변환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압력솥으로 생강을 끓일 때 쇼가올 함량이 몇 배나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생강 한 조각이라도 일반 냄비로 끓이면 효과의 일부만 얻게 되지만 압력솥으로 끓이면 생강의 진정한 잠재력을 모두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생강물인데도 어떤 것은 목에서 가벼운 향만 나고 어떤 것은 배에서 가슴, 그리고 손발까지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느낌을 주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압력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 냄비로 끓인다면 생강의 활성 성분을 충분히 우려낼 수 있도록 40분에서 60분간 끓여주세요. 굵은 소금을 약간 넣으면 끓는 점이 살짝 올라가 효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력솥만은 못하지만 몇 분간 급하게 끓이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국내 일부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생강차를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끓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물이 뜨거울 때 꿀을 타는 등의 실수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생강차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마시는 시간조차 중요합니다. 50세 이후 분들이 빈속에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는데 이는 위가 아직 생강의 강한 온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아침과 오후입니다. 아침에 마시면 몸을 깨우고 소화를 도우며 손발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오후에 마시면 피로감을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저녁, 특히 잠들기 전에는 생강이 몸을 뜨겁게 할 수 있어 이상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제대로 마시면 생강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원숙기에 접어든 몸을 위한 부드러운 보살핌입니다. 50세 이후가 되면 몸은 예전처럼 강렬하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섬세한 보살핌에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끓인 생강차는 바로 그 섬세한 보살핌입니다. 작은 조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아주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안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끓여왔던 생강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생강차 한 잔 한 잔이 건강을 위한 선물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강차를 정말로 강력하고 올바르게 끓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차가 왜 그렇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다음 부분은 생강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특히 적합한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40대를 넘어서면 몸은 때때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두 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 후 집에 돌아오니 무릎이 살짝 쑤십니다. 어느 순간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여러분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몸 안에 소리 없는 염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시끄럽게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여러 대형 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몸속의 만성 염증 수치가 30대 시절에 비해 몇 배나 빠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아프고 쉽게 피로하며 부종이 생기기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한국 가정에 익숙한 재료인 생강이 이 염증 상태를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염증 반응과 관련된 특정 효소 그룹을 억제할 수 있는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의 활동이 줄어들면 몸은 통증과 부기를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줄입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무릎이 더 가벼워지고 어깨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염증 완화 지원 효과는 전통 음식에서 매우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마늘이나 양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올바른 방법으로 생강차를 마시면 여러분의 몸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들을 점차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무릎 저림이 덜해집니다. 걷고 난 후에 통증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가벼운 두통도 드물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염증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생강의 효능은 염증 완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뚜렷하게 약해지는 소화 시스템을 위한 천연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생강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위장이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돕고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줄여줍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거나 매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강이 몸의 수분 저류를 줄여 손발의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몇 주 동안 매일 꾸준히 생강차를 마신 후 몸이 훨씬 가뿐하고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일하는 55세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날씨가 변할 때마다 무릎이 은근히 아팠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그녀는 매일 아침 제대로 끓인 생강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제게 전화해서 통증이 많이 줄었고 밤에 더 깊이 자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또 다른 48세 남성은 특히 겨울에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2주간 꾸준히 생강차를 마신 후 그는 손이 훨씬 따뜻해져서 더 이상 컴퓨터를 칠 때 시린 느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몸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으면 긍정적인 반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생강에 내재된 힘을 명확히 이해하셨으니 이제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강과 결합했을 때 그 효과가 2배로 증가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식품은 바로 레몬입니다. 자연적인 해독을 돕는 데 있어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원래 소화와 해독 지원에 강하고 레몬은 몸의 자체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천연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강력한 협력 파트너를 형성합니다. 생강은 소화 과정을 촉진하고 레몬은 몸의 정화를 담당하는 효소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몸은 노폐물을 더 쉽게 배출하고 간의 부담을 줄이며 땀, 소변, 장을 통해 독소를 배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점을 설명할 때 저는 종종 우리 몸을 오래된 집에 비유합니다.
거실만 청소하고 창고를 청소하지 않으면 집은 여전히 어수선할 것입니다. 생강은 바닥을 쓰는 사람과 같고 레몬은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와 곰팡이를 없애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집이 진정으로 쾌적하고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레몬을 생강과 함께 직접 끓이지 마세요. 고온은 레몬의 많은 귀중한 활성 성분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먼저 생강차를 끓인 다음 물이 약 60도에서 70도로 식었을 때 레몬을 더 넣는 것입니다. 생강차 2리터당 레몬 1개가 적당합니다. 신선한 레몬이 없다면 순수 레몬즙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에 설탕이나 방부제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강 레몬차는 특히 피로를 자주 느끼거나 몸이 무겁거나 매일 약을 많이 복용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짠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거나 과체중인 분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강 레몬차는 몸이 과도한 염분과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이 가벼운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3일에서 5일 동안 아침에 생강 레몬차를 마신 후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정신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생강 레몬차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뜨거운 물에 레몬을 타는 것입니다. 이는 레몬에 있는 유익한 활성 성분의 대부분을 감소시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위장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명치 부위가 쓰리기 쉬운 분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마시기 편하게 백설탕을 추가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차의 자연적인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약간의 단맛을 원하신다면 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생강과 레몬은 올바르게 결합했을 때 자연이 중년 이후에 몸에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약을 대체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기적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몸속에서 느려지고 있는 활동들을 바로잡아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생강과 레몬이 얼마나 강력한 정화 듀오를 형성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부엌에 있는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냉장고 한 구석에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수많은 요리에 등장하지만 생강과 결합했을 때 관절통, 허리 통증, 근육통을 겪는 분들을 위한 통증 완화 지원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파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국을 끓이거나 고기를 재우거나 채소를 볶을 때 사용하지 누가 차에 넣어 마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놀라운 효능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여러 전통 의학 문헌과 현대 영양학 연구에서 대파는 매우 주목할 만한 염증 완화 지원 능력이 있는 많은 천연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의 특유의 매운 향을 내는 화합물들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통증 감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사처럼 활동합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대파는 그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생강이 이미 몸에서 통증과 관련된 물질의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때 대파는 그 과정을 더욱 강화하여 관절, 허리, 근육의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도록 지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이 감기를 풀기 위해 생강과 파를 함께 넣어 죽을 끓였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활성 성분 이름을 몰랐을지라도 효과를 보았고 그 경험을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은 옛 어른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것을 설명해냈습니다. 생강과 대파가 결합하면 염증 완화 지원 효과는 각각을 따로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생강차를 끓인 후 다시 데울 때마다 냉동 대파 한 줌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왜 제가 냉동 대파를 사용하라고 권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이유는 대파를 냉동했다가 빨리 끓이면
시온에 오래 둔 신선한 파보다 더 많은 활성 성분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대파는 고온에 매우 민감합니다. 단 몇 분만 너무 오래 끓여도 많은 귀중한 활성 성분이 손실됩니다. 따라서 대파를 오래 끓여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3분 미만으로만 끓여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파의 염증 완화 지원 활성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따뜻한 생강물에 녹아들어 자연스럽지만 매우 효과적인 통증 완화차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에 가장 적합한 대상은 바로 뼈와 관절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전까지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거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마모된 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생강 대파차는 통증 완화에 매우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 어깨 및 목 통증이 있거나 운동 후 근육통을 유독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일정 기간 올바르게 마시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 사시는 60대 어르신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나올 때마다 무릎이 거의 굳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절 보조제를 한동안 복용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제대로 끓인 생강차에 매일 오후 대파를 더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약 2-3주 후 그분은 제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예전처럼 뻣뻣한 느낌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건강 관리를 해야 했지만 걷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은 생강과 대파 조합이 얼마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생강과 레몬 조합, 그리고 생강과 대파 조합을 비교해보면 각각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강 레몬은 해독 지원과 몸을 가볍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쉽게 피로하거나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몸의 정화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생강 대파 조합은 통증, 부기, 관절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더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레시피는 마치 두 가지 다른 건강관리 방향과 같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레몬을, 통증을 줄이고 싶을 때는 대파를 사용하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이 두 가지 작은 레시피는 여러분이 매일의 건강을 더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적용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강은 매우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많이 마시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체질의 경우 과다 복용 시 생강이 예상보다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이 신중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따뜻한 성질이 손발을 데워주고 추운 날 몸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원래 몸에 열이 많고 쉽게 상기되며 잠을 잘 못 자거나 평소에 몸속이 덥다고 느끼는 체질이라면 생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그 열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따뜻한 기운을 과부하 상태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생성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을 많이 마실 경우 몸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매일 생강차를 마시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민감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 그룹입니다. 만약 명치 부위가 자주 쓰리거나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속이 쓰린다면 이는 위가 생강의 따뜻한 성질로 자극받기보다는 진정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강차를 마실 수는 있지만 양을 줄이고 더 묽게 타서 식후에 마시는 것이 불편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며칠간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 자신에게 맞는 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 초기 3개월의 임산부도 생강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의 변화가 많고 소화기관이 더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생강을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시고 싶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몸의 느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피를 자주 흘리는 그룹입니다. 이는 보통 코 점막이 민감하거나 몸이 열이 많은 체질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생강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열이 더 심해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소량으로 마셔서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강차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강은 여전히 자연의 귀한 선물이며 우리가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서 몸을 따뜻하고 가볍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 어떤 양이 적절한지 알게 되면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생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을 대파, 레몬, 대추나 배와 결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생강 섭취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생강차를 매일의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로 만들 충분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생강은 부엌의 양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남은 성숙한 세월을 따뜻하고 가볍고 활기찬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생강에 대한 많은 중요한 정보, 올바르게 끓이는 방법, 그리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조합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강은 경직된 재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 한 가지 사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강은 살아있고 유연한 재료와 같아서 다양한 익숙한 식품과 결합하여 각기 다른 시간과 신체 상태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년 및 고령의 분들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몸속의 작은 감각 하나하나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손끝에 약간의 차가움, 목에 약간의 건조함, 배의 무거운 느낌이나 어깨의 가벼운 피로감 등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쉽게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몸은 각각의 감각에 맞는 음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차 변주가 중요하고 적용할 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주들이 낯설거나 비싼 레시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의 부엌, 모든 한국 가정의 냉장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생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변주 중 하나는 생강과 대추의 조합입니다. 대추는 한국의 여러 전통 음식, 특히 보양식이나 산후 여성을 위한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된 식품입니다. 고대 의학 서적에서 대추는 기력을 회복시키고 기혈을 보양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추를 생강과 결합하면 매우 특별한 조화가 만들어집니다. 생강은 따뜻한 기운을 퍼뜨리고 대추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우며 영양이 풍부한 성질을 가져옵니다. 생강 대추차를 끓여 마시면 목에서 배로, 그리고 손발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은한 향과 맑은 단맛이 어우러져 몸이 진정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50대 이상의 많은 여성분들이 제게 날씨가 변하거나 바람이 차가운 저녁에 생강 대추차 한 잔만 마시면 손발이 눈에 띄게 따뜻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잠들고 밤중에 덜 깨며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더 맑아진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안정되면 신경계도 이완되어 깊은 잠에 더 깊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너무 빨리 일어설 때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또는 혈압이 낮은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강과 계피의 조합이 시도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계피를 겨울철쯤 요리와 음료에 사용해 왔는데 이는 강한 온성과 독특한 향 때문입니다. 계피는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계피가 생강과 어우러지면 이 두 재료는 서로의 힘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함이 입이나 목에만 머무르지 않고 배를 거쳐 손끝과 발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생강계피차를 마시는 느낌이 마치 몸 안에 따뜻한 옷을 한 겹 더 껴입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손가락 끝에 저림이 덜하고 침대에서 나올 때 발걸음도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생강계피차가 병을 치료해서가 아니라 몸이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서 지원을 받아 노년기에 흔히 겪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적인 관찰과도 일치합니다. 몸이 내부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따뜻하게 유지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아 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목이 자주 마르거나 목이 쉬거나 가벼운 기침을 하거나 날씨가 변할 때 가래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생강과 배의 조합이 고려해 볼 만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배는 한국 문화에서 친숙한 과일로 꿀이나 흑설탕과 함께 쪄서 목을 진정시키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은은한 단맛과 자연스러운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목 점막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결합하면 이들은 훌륭한 균형을 이룹니다. 생강은 찬 기온을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배는 목을 부드럽게 하고 숨쉬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인천에서 한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추운 계절이 올 때마다 목이 쉬곤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목이 쉽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듣고 그는 약 2주 동안 저녁마다 꾸준히 생강배차를 마셨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기적은 아니었지만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목의 건조함이 덜하고 따가운 느낌이 현저히 줄었으며 숨쉬기가 더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점막을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강차의 변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핵심은 레시피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가에 있습니다. 모든 몸은 각기 다른 악보와 같습니다. 어느 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생강 레몬차를 선택하세요. 어느 날 손발이 깊숙이 차갑다면 생강계피차를 선택하세요. 어느 날 부드러운 온기가 필요하다면 생강대추차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목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면 생강배차를 선택하세요. 필요에 맞는 올바른 차를 선택하는 것은 날씨에 맞는 외투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하루 전체의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은 옛사람들이 경험으로 느꼈던 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허브와 과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결합하면 신체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고 균형을 이루며 더 건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 중 하나이지만 적절한 재료와 함께할 때 그 효과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가장 멋진 점은 이 모든 변주가 만들기 쉽고 마시기 편하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약이 아니며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신체가 자연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이처럼 부드럽고 꾸준한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몇 분을 할애해 생강차를 끓이고 그것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늘 차가웠던 손이 점차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이완되어 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뼈와 관절이 더 이상 너무 뻣뻣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추운 날 목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기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바치는 꾸준하고 섬세한 보살핌에서 비롯됩니다. 생강은 단지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될 때 그것은 건강관리 여정에서 매우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저는 생강차가 그것이 생강레몬이든 생강대추든 생강계피든 생강배든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나는 매일 생강차 한 잔을 마실 때 더 기분이 좋아라고 상기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강차의 다양한 변주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선택지들을 탐색한 후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실제적인 질문들과 모든 것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교훈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하루에 생강차를 얼마나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자문하실 겁니다.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의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으신 분들에게 적절한 양은 보통 하루에 200에서 400ml, 즉 작은 컵으로 한두 잔 정도입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흡수가 더 느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더 뚜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쉽게 상기되거나 위장 문제가 약간 있었던 분들은 더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몸이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질문은 생강차를 끓여두면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입니다. 생강을 올바른 방법, 특히 압력솥으로 끓였을 때 냉장고에서 3에서 4일 동안 보관해도 맛과 품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바쁘거나 매일 끓이기 번거로운 분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간단한 팁은 생강차를 얼음틀에 부어 얼리는 것입니다. 마시고 싶을 때마다 몇 개 꺼내서 따뜻한 물에 넣으면 바로 향긋한 차 한 잔이 완성됩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부엌에 오래 서 있기 불편한 추운 겨울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전체 여정을 되돌아볼 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은 적절한 온도에서 끓여야만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고온에 안정된 환경에서 끓일 때 그 자연적인 활성 성분들이 훨씬 더 잘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압력솥이 일반 냄비보다 월등한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의 효과는 올바른 동반자와 함께할 때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몬은 몸을 가볍게 하고 소화와 정화를 돕습니다. 대파는 몸속 깊이 따뜻하게 하고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이 2가지는 한국인의 부엌에 익숙한 재료지만 생강차와 적절한 시점에 결합하면 건강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듀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40세 이후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즐겁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만 가치 있는 허브와 식품들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생강차는 바로 그런 소박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일 몸의 따뜻함과 가벼움, 그리고 꾸준함을 가져다주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건강관리 여정이 훨씬 더 간단하고 편안하며 효과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강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부엌에 있는 작은 생강 한 조각이 단순히 향을 내는 양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몸이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조용히 돕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생강에 함유된 활성 성분들은 적절한 온도에서 우려져 끓여졌을 때 중년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염증 상태를 몸이 완화하도록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는 생강이 몸의 따뜻함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손발이 더 이상 차갑지 않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적이 아니라 몸이 적시에 올바른 지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은 하루하루 변화를 점차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식사 후에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생강이 소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추운 아침 침대에서 나오기 싫게 만들었던 날들이 내부에서부터 퍼져나오는 은은한 온기 덕분에 더 견딜 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변하는 날에 쑤시던 무릎, 어깨, 허리도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이 제가 공유한 내용들을 최소 2주 동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강의 자연적인 힘을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 압력솥으로 생강차를 끓여보세요. 아침에는 레몬을 약간 첨가하여 몸을 더 가볍게 느껴보세요. 관절이 조금 불편한 날에는 차를 데울 때 대파를 조금 넣어보세요.
그리고 쌀쌀한 저녁에는 대추 몇 조각을 추가하여 몸을 부드럽게 데워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고 부드럽고 차분하게, 하지만 매일 뚜렷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또한 가장 소중한 종류의 변화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느리지만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도해 보신다면 저는 몸이 여러분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생강차에 대한 내용이 정말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의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이 추운 날씨에 몸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바로 이 지식이 절실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가 일상의 습관을 바꾸고 더 나은 건강을 느끼기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작은 다짐을 하나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생강차를 올바르게 마시겠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건강을 더 진지하게 챙기겠습니다. 과 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새로운 여정, 즉 매일 더 건강하게 사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건조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위한 응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주도적인 삶을 선택한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관심을 갖기로 선택한다 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무겁지 않기에 모든 걸음이 자유롭습니다. 몸이 건강하기에 모든 호흡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몸이 더 좋아지고 더 튼튼해지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에너지가 넘치도록 느끼게 해줄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따라하기 쉬운 더 많은 건강관리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치료 과정에 있다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꾸기 전에 의사나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고 따뜻하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